제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대학원생 생활을 했잖아요. 일리노이 주립대학교에서 등록금이랑 스타이펜드라는 이름의 생활비를 지원을 받으면서 생활을 해 나갈 수 있었어요. 얼마의 돈을 받고 어떻게 1년을 보냈는지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샴페인이랑 도시랑 어바나랑 도심으로 대학교가 크게 있는 전형적인 칼리지 타운에 살았어요. 칼리지 타운에서의 삶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정리한 영상이 있는데 더보기에 참조를 해주시고요. 먼저 2015년 1월에 합격 오퍼를 받게 돼요. 제 한국 주소로 편지가 하나 와요. 그게 바로 대학원 다니고 계시는 분들이랑 친숙할 I-20이라는 서류예요. 여기에 등록금은 1년에 얼마고 9개월 동안의 생활비는 얼마인지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2015년 기준으로는 두 학기 기준 등록금이 29,352달러였고 그 9개월간의 생활비는 19,293달러라고 책정이 돼 있네요. 총 48,645달러가 1년에 드는 돈이라고 책정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 말이 일리노이 주 샴페인이라는 곳에 가서 대학원생이 생활을 하면서 등록금을 낸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얼마가 총 드는지에 대한 추산 금액이에요. 근데 이게 2015년 기준이니까 2020년 자료를 보면은 9개월 기준 등록금은 31,600달러 그리고 생활비는 25,517달러가 책정이 된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1년 기준에서 5월에서 8월에 해당하는 여름 3개월 기간을 좀 뺀 거예요. 그러면 9개월이 남잖아요. 그 9개월간의 생활비가 대략 일리노이 샴페인 지역에서 대학원생으로 살면 대략 25,517달러 정도가 들 것을 2020년에 예상을 했다 이 말인 거예요. 이거를 9로 나누면은 한 2,000 얼마 정도 돈이 되는 거잖아요. 진짜 저도 한 달에 한 새전 2,000달러 초반대에 월급을 받았고요. 세후로 가면 1,800달러 정도의 스타이펜드 생활비를 받고 생활을 했어요. 한국 돈으로 해도 그러면 200만 원 초반 정도 되는 거니까. 근데 한국에서는 박사과정을 하면은 따박따박 월급을 받는 학위 과정도 잘 없긴 하잖아요. 특히나 문과로 가면 더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입학할 때 돈 받고 박사과정 하는 게 어디야, 너무 복 받은 거지 라고 생각하고 갔고요. 근데 미국 내에서 쳤을 때는 한 달에 세후 1,800달러라는 금액이 정말 저소득층이 버는 돈이기는 한 건 맞아요. 초저소득층의 삶을 살 걸 기대하고 가야 된다는 건 사실 맞는 말입니다. 이걸 받아들이고 대학원생을 하실 각오를 하셔야 되고요. 근데 저는 대학타운에 살았기 때문에 제가 낡은 아파트에 살고 있더라도 제 옆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 다 대학원생, 대학생들이고 하니까 막 크게 힘들구나? 이렇게 삶이 느껴지지는 전혀 않았던 것 같고요. 안전적인 측면에서도 대도시에 여러 직업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 사는 데에서 초저소득층으로 사면 안전상의 문제도 느낄 수 있었을 텐데 워낙에 대학생들밖에 없는데 살다 보니까 무섭게 느껴지고 이럴 일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학과나 학교마다 지급해주는 돈이 다른데요. 같은 일리노이 주립대학교 UIUC를 나오셨다고 해도 공대라던가 경영대라던가 이런 이제 보상을 잘해주는 과를 가시면 한 20에서 30% 정도 돈을 많이 받고 다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같은 이 중서부에 있는 미시간 대학교의 경우에는 대학원생 월급들이 투명하게 공개가 돼 있더라고요. 중위값 한 24,000 이 정도 되더라고요. 생활비가 비싼 캘리포니아 지역은 어떤지 찾아보니까 예를 들면 LA, UCLA 같은 경우에는 한 34,000불 정도를 받는다고 하는 거 보면 통장에 딱 꽂히는 월급은 한 1,000달러 후반부터 한 3,000달러까지로 다양하게 분표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목록별로 말씀을 드리면요. 렌트비랑 주차비 여러 가지 해서 한 600 후반이었고 차량 유지비로 한 200, 그 다음에 생활비가 800 정도 돼서 1,500 이 사이로 생활을 했던 것 같네요. 제가 살던 샴페인이라는 동네는 렌트비가 어디에 살기로 마음먹냐에 따라서 되게 제각각이었는데요. 얼마나 대학교 위치랑 아파트랑 가깝냐에 따라서 렌트비의 규모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났었고요. 진짜 싸게 살고 싶으면 300불 정도 내는 옵션도 있었고 좀 비싼 데서 살고 싶으면 한 달에 한 1,500불 정도 쓸 수 있는 옵션도
경우도 있었어요. 오프캠이라고 불리는 학교랑 되게 많이 떨어진 데를 가셔가지고 차를 구입하셔서 학교를 다니시는 경우라면 한 300에서 1000달러 사이로 다니는 시스템이 있었고, 온캠이라고 불리는 학교랑 가까운 곳의 아파트에 한 1인당 800에서 1200 내야 되는 데를 가셔가지고 사는 옵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룸메이트가 있어가지고 둘이 살았고요. 온캠이긴 한데 학교랑 약간은 먼 위치에 있는 아파트를 총 1200달러 정도, 주차비 한 50불 정도 내고, 그래서 총 한 650불 정도를 한 달에 내고 학교를 다녔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이 잘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학교 앞에 살지 않는 이상 차가 있어야 돼요. 없으면 너무 삶의 질이 떨어지고, 월마트 잠깐 갔다 오는데도 왕복 2시간 걸려요. 요즘에는 진짜 차 구하기 너무 어렵다고 하던데, 그렇다고 해도 한 $10,000대 정도로 구하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대학원 월급으로 커버가 되고 그렇지는 뭐 않잖아요. 이 돈을 어떻게 구할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차량 유지비는 보험료가 어떤 옵션으로 하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100 전후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고요. 유류비가 시세가 적을 때는 한 $50, 그리고 요즘처럼 기름값이 엄청 올랐잖아요. 그럴 때는 한 $100,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차량 등록비 식으로 $200 정도 돈이 들거든요. 차량 정비비도 $200 정도 생각하셔야 되니까 1년 기준으로 쳤을 때 $2,000에서 $3,000 정도가 차량 유지비로는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한 $1,000에서 좀 넘는 돈이 남잖아요. 그럼 그 돈을 생활비로 식비도 하고 물건도 사고 이러면서 살았는데 모자랄 정도의 돈은 아니었어요. 일리노이 지역에 아무래도 식비도 저렴하고 외식비도 저렴한 편에 속하다 보니까 외식도 하고 먹고 싶은 과일이나 뭐 야채 이런 것도 사면서 살 수 있었던 것 같고요. 한 300~400불 정도가 한 달에 남게 되잖아요. 모아서 그 돈을 이제 한국 가는 비행기나 아니면 여행 가는데 쓰거나, 캘리포니아 이런 쪽이면은 거기서 받는 돈이 한 2,000 후반대로 올라간다고 해도 거기는 또 렌트비가 아무리 딴 데 가더라도 1,500에서 2,000 사이는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좀 더 쪼들리는 삶을 살게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못 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까 9개월만 돈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들어가게 된 프로그램에 따라서 9개월 펀딩이 보장이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거고 다양하긴 한데, 9개월 펀딩이 기본이고 나머지 3개월은 본인이 어떻게 돈을 벌지 학과랑 교수랑 상의를 해서 정해지면 뭐 그거에 맞춰서 돈을 벌어나가는 방식으로, 여름학기에 뭘 할지가 학생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경우도 있고, 펀딩이 잘 돼 있는 랩에 가면은 여름에도 랩에 속해가지고 다른 9개월에 받았던 돈이랑 비슷한 돈을 받아가면서 연구나 뭐 데이터 컬렉션 이런 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아니면 인턴 자리 같은 것도 많이 할 수 있는 학과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컴퓨터 사이언스 이런 데는 인턴을 쉽게 구할 수가 있거든요. 대학원생 월급의 한 2~3배로 많이 벌 수가 있으니까. 아니면 뭐 저처럼 수업 조교나 뭐 행정 조교 이런 걸 하면서 뭐 연구 활동을 같이 병행하면서 해나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학부생은 이런 뭐 의무나 뭐 돈이나 이런 게 조금 더 자유로운 경우들이 많으니까 학부생은 보통 5월에서 8월 동안 한국에 있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겨울방학은 보통 12월 말에서 1월 말까지예요. 이제 쿼터제가 아니라 2학기제인 경우는 그렇고요. 네, 그럼 한 달 조금 넘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는 대학원생들도 한국을 많이 가요. 왜냐면은 보통 미국은 한 12월 21일 정도부터 1월 첫째 주 말까지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학교 도서관도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문이 아예 잠겨 있어요. 제가 한 번 학교에 겨울 동안에 있어 보니까 해도 4시 반에 지고 남아있는다고 해도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스케줄이 아니다 보니까 그 해 이후로는 무조건 겨울에는 한국에 가 있었던 것 같고요. 방학 시스템은 그렇고요. 그럼 학기는 스케줄이 한 16주 정도가 되고 1월 말부터 5월 초까지가 봄학기고, 가을 학기는 한 8월 말이나 9월 초부터
12월 말까지가 가을 학기였어요. 그래서 가장 이제 집중하면서 수업도 듣고 연구를 하고 이렇게 되는 기간은 결국 한 8개월 이 정도의 시간은 더 집중을 해서 일을 해나가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4개월은 조금 방학이거나 다른 일을 한다거나 그렇게 보내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때라고 보시면, 또 한 학기마다 방학이 또 한 일주일 정도 있어요. 제가 다녔던 일리노이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봄학기의 경우에는 한 3월 말쯤에 봄방학이 있고, 가을 학기의 경우에는 11월 마지막 주에 땡스기빙 추수감사 주말이 있거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체를 수업이 없고 휴가가 주어지는 때였어요. 특히나 봄방학 같은 경우에는 다른 회사나 이런 데서 공식적으로 쉬는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 값이 좀 싼 편이에요. 그래서 많은 대학원생들이 봄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여행을 갔다 오는 경우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마이애미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사실 되게 쪼들리는 삶이죠. 돈을 모으면서 살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막 완전 뭐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뭐 해보고 싶은 거 못 하고 이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이제 한 달에 한 300~400불 정도는 여유가 생기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잖아요. 야금야금 모아가지고 노트북을 바꾼다거나 여행을 계획을 한다거나 한국 가는 비행기를 산다거나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나중에는 비행기 값이 부족하고 막 이럴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는 그 신용카드 있잖아요. 처음에 대학원생 월급을 받고 몇 년 있다 보면 높은 등급의 신용카드를 만들 수가 있는데, 미국은 그 신용카드 처음 만들면 보너스가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체이스 은행의 사파이어 프리퍼드라는 카드가 있는데, 그거 만들고 또 유나이티드 항공 아시죠? 거기에 웰컴 보너스를 합치면은 한국에 2번 정도 마일리지로 공짜로 갈 수 있게 전략을 잘 짜실 수가 있어요. 마일모아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돈 아끼기 위한 여러 가지 정보 모아가지고 이걸 마일리지 적립단이라고, 마적단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신용카드 혜택 잘 받으면서 돈을 절약할 수 있는지 엄청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저도 따라해가지고, 물론 막 경유고 막 이랬지만 한국에 2번 정도 공짜로 다녀올 수가 있었어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